자, 지정 절차를 보면 심의를 거친 후에 고시하자. 심의 동그라미 치고. 지정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합니다. 기반시 설치할 수 없는 곳. 자, 주거, 상업, 공업지역 이걸 갖다가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할 수 있다면 틀리겠죠? 녹지지역이 들어가니까. 자, 건폐율 용적률 강화 밑줄 그어놓고. 지정 기준에서 기준 동그라미.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 밑줄 그어놓고.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다음의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차량 통행이 현저하게 지체된다. 그 다음에 이제 20% 기준을 보면 그 다음에 향후 2년 이내, 2년 이내, 2년 이내 이렇게 나오죠. 요걸 3년으로 고치는 것만 시험 문제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양가로 2번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 밑줄 긋고. 자, 용적률 강화 보면은 기반시설 부족 정도를 감안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양가로 4번은 기반시설 변화를 주기적 검토 밑줄 그어요. 변화가 있을 때만 검토하자면 틀려요. 주기적 검토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그래서 이제 용적률 강화, 완화, 해제 등 필요 조치를 취하도록 하자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파요. 거기에 의의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이 말이 이제 키워드입니다. 밑줄 그어야 되고.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 중에서 이제 기반시설 설치를 하거나 용지를 확보해야 되는 이런 지역이 있죠. 오른쪽 맨 위에 지정권자 네모.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지정하죠. 도시군수,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다. 밑줄 긋고. 지정 절차를 보면 주민의 의견 청취, 의견 청취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심의 거치죠. 심의에 동그라미 치고, 그리고 고시하자 하는데요. 자, 지정 대상 지역 앞에서 묶어줘야 돼요. 거기에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완화 동그라미. 강화라고 바꾸면 안 되겠죠. 완화되어야 개발행위가 막 일어나니까 기반시 설치하는 구역으로 지정하자. 이렇게 되니까 해제 동그라미 치고, 퍼센트가 나오면 20%, 20% 동그라미. 이걸 30%나 10%로 바꿉니다. 조심하세요. 지정 기준에서 기준 동그라미.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자,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얼마 이상이 돼야 된다? 1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어놓고. 소규모 연접된 개발행위 지역은 하나의 단위 구역으로 묶어서 밑줄 그어야죠. 이게 바로 이제 연접 합산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연접 합산이라고 써놓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자. 자, 끝에 분명하게 구분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6번 별표 쳐야 돼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고시로부터 밑줄 그어놓고 1년 동그라미 쳐야죠. 되는 날까지 기반 설치 계획 수립하지 않는다. 밑줄 긋죠. 그러면 1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이죠. 다음 날 빼먹으면 틀려요. 밑줄 그어놓고 기반 설치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자, 또 한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밑줄, 지수는 기수로 본다. 이렇게 잡아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에 기반시설 설치 배치 규모 여기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이 되죠. 따라서 기반시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 내용이 크로스되면 틀려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기반시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기반시 설치 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요거 하나 잡고. 자, 7번에 기반시 설치 비용 부과 대상에 밑줄 긋고,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건축물로서 200제곱미터죠. 동그라미 치고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 네모. 다만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 초과 밑줄 걸었습니다. 연면적이 초과되어야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규모 이내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신축 증축 행위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개축 재축 해버리면 틀려요. 그 정도. 자, 8번의 기반 설치 비용 산정 기준에 밑줄 그어놓기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까지 공부할 건 없고, 자, 넘어가서 보면, 자, 거기 10번에 보면 제일 납부 의무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반 설치 비용에서 감면한다에 동그라미 쳐놔요. 이걸 면제한다 하면 틀리죠? 면제 사유 없다. 기반 설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하는 경우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11번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뭐 공부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 창고시설이 가장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낮죠. 기반시설 유발 개수가 크다는 얘기는 비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걸 곱해 들어가야 되니까 설치 비용
예.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지금 뭘로 나와요? 유락시설. 숙박시설은 1.0. 숙박시설이 커, 유락시설이 커. 유락시설이. 가장 작은 게 창고고. 1종하고 2종 근생 한번 봐요. 1종 근생이 커요, 2종 근생이 커요? 2종 근생이 크죠? 1종 근생보다 1.3, 2종은 1.6 이렇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게 0.7이에요. 0.7, 대다수가 0.7이다 이렇게 잡으면 돼. 0.7에 동그라미 치고. 단독주택, 공동주택, 뭐 밑줄 그어놓고. 교육연구시설, 학교 이런 것들도 0.7이다. 뭐 그 정도만. 다시 한번 가장 작은 게 뭐고? 창고.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유락시설이다. 이렇게 되어지고. 1종이 커요? 2종 근생이 커요? 숙박시설은 얼마로 나와요? 1.0. 그리고 가장 많은 게 0.7짜리가 가장 많죠? 그러면서 제일 끝에 공장인 경우에는 담배 제조 공장인 경우에 0.3이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종이, 펄프, 종이 제품 제조 공장, 물 많이 있으니까 이런 데는 2.5까지 가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12번 밑에 기반 설치 비용 납부 이렇게 나오죠? 밑줄 그어놓고. 자, 건축행위 할 때 이제 설치 비용 납부하자 이런 내용이고. 자, 13번에 납부 기간 내용 한번 딱 엮고. 건축 허가를 받은 날부터. 건축허가 신청하기 전에 2개월 전에 뭐 부과하자 하면 틀려요?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부가 들어가는 거죠? 기반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하고 부가 동그라미. 자, 납부 의무자는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일을 내야 된다. 사용 승인 신청까지 자, 일을 내야 한다. 밑줄 그어요. 납부하자 하는 거.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입니다. 우리 사용 승인 중공검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신청 시까지 납부하자 하는 내용. 자, 납부 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강제 징수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지방세율, 수익금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제 징수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에 기반 설치 비용의 예정 통지 나오죠? 밑줄 한번 딱 긋고. 자, 오른쪽 위에 15번에 물납 인정, 네모 있고 별표. 기반 설치 비용은 물납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기반 설치 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되 밑줄 긋고 부과 대상 또는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 물납을 인정할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가액은 해당 기반 설치 비용의 부가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초과할 수 있다 하면 돈 남겨줘야 되니까 안 되죠? 뭐 요 정도 체크 한번 해봐요. 자, 113쪽 갑니다. 문제집으로 가요. 문제집. 자, 문제집 가겠습니다. 문제집. 자, 1번 숙제 들어갑니다. 합병은 해당 사항 없다 그랬죠? 예, 2번 문제 봐요. 1번 숙제. 자,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도시공개사업 밑줄.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허가를 받지 않는다. 자, 2번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않냐고 해가는 너비 5m 이하로 토지 분할이죠? 5m 이하로 토지 분할은 밑줄 그어놓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쓸모없는 땅으로 조각을 낼 때 허가 대상입니다. 그죠? 허가를 받아야 한다에 걸립니다. 자, 2번이 틀렸죠? 2번 정답. 3번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라도 지목 변경 수반 밑줄 그어놓고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답 사이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4번에 전답 사이 지목 변경 허가를 받지 않는다. 밑줄 긋고 5번에 50cm 이내 깊이 50cm 이내 밑줄 긋고 요거는 무릎 높이라고 써야죠. 네, 형질 변경은 포장은 제외합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자, 넘어갑니다. 114쪽에 3번 가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요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1번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대상이 아니다. 원칙. 도시공계획 사업 밑줄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되죠. 재복구 재난수습 네, 해놓고 1월 내 신고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4번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석 제취. 토석 제취는 허가 대상이다.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한다 하면은 토지 형질 변경 쪽에서 허가를 받았겠죠? 토석 제취. 이거 허가 받아야 돼요. 4번. 자,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요? 자, 잠깐만. 토지 형질 변경을 하다 보면 형질 변경에 절토라는 게 있잖아. 절토. 형질 변경 하다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토지 형질 변경에서
철토화지 깎아내는 거 토지 형질 변경이죠. 이때 형질 변경 쪽에서 허가를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깎아내다 보면 토속 채취 되잖아. 그러면 토속 채취 부분에 또 받겠어 안 받겠어? 안 받지. 여기서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는 받아야 되는 거지. 내용 이해가요? 그런 내용이야. 자, 4번이 정답이고 5번은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 밑줄 그어놓고 물론 성토절토는 제외한다. 밑줄 긋기만 해요. 자, 4번 들어갑니다. 개발행위 허가 옳은 것은 뭐냐? 1번 전답사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죠?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면적 5% 동그라미 치고 축소 동그라미 쳐요. 이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죠. 통지사항이죠. 근데 확장이 들어가 있네요. 확장이다, 확대다 이렇게 들어가면 허가받아야 돼요. 요건 허가입니다. 허가. 자, 5% 범위 안에서 축소 밑줄 그어놓고 통지사항이라고 써놓고 확장은 허가를 받아야 돼요. 별도의 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자, 3번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있다로 바꿔놓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 4번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3년이죠. 한 차례 한해서 3년 이내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최장 5년 해당. 이게 환경 미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5번 행정층이 아닌 자가 지금 4번 문제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자, 행정층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자,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그랬는데 행정층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옛날 거 용도 폐지된다 이 말이 들어가야 돼요. 용도 폐지되는 종래의 공공시설은 새로이 설치되는 이 비용의 범위 안에서 이 개발행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요. 무상 양도가 들어가야 돼.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아주 복잡하죠. 그냥 무상 양도로 끝나야 된다. 행정층이 아닌 자니까. 자,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무상귀속이죠. 관리청이 무상귀속되는 거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새로이 설치하는 이 설치 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 양도 이렇게 끝나야 돼요. 좀 복잡합니다. 무상 양도로 그치면 되겠네. 일단은 그 정도만. 자, 5번 가겠습니다. 이 개발행위 사항을 변경하는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 단호불어 통지. 단축한다. 5% 범위 안에서 축소 막 이렇게 나오죠? 자, 통지 동그라미 치고 사업기간 단축 밑줄, 단축의 동그라미. 건축 신고사항 변경. 일괄 신고라고 써놓습니다. 일괄 신고. 이거 한꺼번에 일괄 신고 들어가는 겁니다. 3번 부지면적 건축물 면적 10%가 아니고 5%로 고쳐놓습니다. 5%. 3번이 정답이죠. 자, 4번은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군관리계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 밑줄 그어놓고 불에 동그라미 쳐야죠. 자, 5번을 보면 허용되는 오차 반영이죠. 자, 밑줄 그어놓고 자, 넘어갑시다. 116쪽에 6번 들어갑니다. 6번. 개발행위 허가 대상은 무엇인가 그랬죠? 1번은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산림이 문제예요. 산림 동그라미. 임도의 설치 이렇게 나와요. 밑줄 그어놓고 밑에 2번에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산림에서 산림 동그라미 쳐요. 사방사업이죠.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건 C국대에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한번 읽기만 하겠어요. 자, 해설란을 봐요. 해설. 자, 해설란을 보면 06번에 그 1, 2, 3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지역 간의 산림에서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해서는 구특위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허가 안 받아요. 그러면 개별법으로 가자 하는 내용이야. 산림은. 자, 그래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구산림법에 해당이 됩니다. 밑줄 그어놓고 사방사업법에 따르고 이 개별법에 의해서 각종 인허가 등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구특위법률에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산림은. 자, 보존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산림에서 또 나와요. 산림에서 동그라미 치고. 산림에서는 개별법으로 가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토지 형질 변경이 있죠. 농업, 임업, 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만 해당하는데 요런 때 하고 토지 형질 변경 밑줄, 토속 제출 밑줄 거요. 요런 것들 개발행위에 관해서는 산지관리법 쪽으로 가서 각종 행위 제한하겠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개별적인 법률에 의해서 구특위 법률에 의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이해해요.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산림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사방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고, 자, 3번은 산지관리법이죠. 산지관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농림지역에서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형질 변경이죠. 자, 그 산림에서의 그 4번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한다. 밑줄 한번 꺼요. 개발행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또 허가받아야 되겠죠? 네. 여기 이제 정답이 되어지고, 5번은 부지면적 건축물의 연면적 5% 보면 축소에 동그라미 칩니다. 축소는 이게 이제 통지사항이죠? 통지사항이다. 자, 7번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는 쪽말하기 X하고, 자, 8번 가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똑같은 내용 나오네. 1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 동그라미 치고, 자, 축소죠. 확대 지워야 됩니다. 확대 지우고 축소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때는 허가받을 필요가 없고 통지사항이죠. 통지 이렇게 써놓습니다. 축소는 5% 보면 축소. 자, 1번이 틀렸네요. 2번 허가권자가 개발행위 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자,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밑줄 그어요. 이 조건을 붙이려 하는 때에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자, 조건을 붙이려 하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듣자에 밑줄 그었습니다. 맞죠? 3번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 밑줄 허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4번은 자연록 지적 네모였고요. 유자생계 자연록 지적 네모였고 유보용도라고 써놓습니다. 유보용도 지역에서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기준을 강화 동그라미 완화 동그라미. 유보용도니까 강화 또는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맞죠? 자, 5번은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개발행위 준공검사를 받지 않습니다. 의제효라고 써야죠. 건축 허가를 받게 되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건축법에 의한 사용 승인을 받게 되어지면 개발행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자, 의제효라고 써놓습니다. 자, 9번 넘어가겠습니다. 개발행위 등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밑줄 도시군수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대해서 15일 동그라미 쳐야 돼요. 이내 허가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맞죠? 자, 2번을 보면 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치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 기간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밑줄 그어놓고 제외한다로 바꿔줘야 돼요.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은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자, 조건으로 밑줄 그어 개발행위 허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4번에 관리적 안에서 3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3만 원짜리 농국공, 농림지역, 관리지역, 공업지역이죠. 예. 자, 5번 갑니다.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에 관하여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밑줄 그어놓고 맞죠? 네, 맞습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10번 문제 한번 가보죠. 10번 문제. 자, 국토계획 법령상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1번 허가받은 개발행위 사업기간을 연장, 사업기간을 단축이죠. 예, 연장하는 경우에는 변경이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거 맞네 그러면? 네. 단축일 때 통지인데 연장이니까 허가 받아야 되겠죠? 맞는 내용이네. 1번이 정답. 2번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전답 사이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허가 대상 아니다. 자, 3번 허가를 필요로 한 개발행위라도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용도지역 미지정, 도관, 농자 미정됐을 때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죠? 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해서 각종 개발행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준용 이렇게 써놔야 되죠?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밑줄 그어놓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준용합니다. 자, 4번 허가관청이 조건을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조건을 붙여서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조건부 허가. 자, 5번 갑니다.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 규모를 적용해야죠. 허가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 걸치는 경우는 개발행 허가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각각으로 갑니다. 각각. 가장 큰 용도 규모의 용도지역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이걸 지어야 되죠. 각각의 용도지구, 용도지역의 개발행 규모를 적용합니다. 각각으로 갑니다. 각각 규모 적용하자. 자, 또 틀렸고 11번 가겠습니다. 옳은 것은 뭐냐 그랬죠. 1번 허가권자는 허가 내용과 다르게 형질 변경을 한 자에게는 그 토지 원상 효과를 명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있다로 바꿔놓습니다. 2번 경작을 위해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배추농사 좀 하려고 삽질을 했다. 허가 대상 아닙니다. 자, 3번 도시군계획 사업으로 공유 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군계획 사업 밑줄.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잡아야 됩니다. 자, 4번 도시군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는 개발행위로서 주거지역 내 면적 9,000제곱미터, 만주 상자 생산 1만 제곱미터 미만이죠. 토지 형질 변경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이다. 이런 내용이죠. 이것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5번이 이게 정답인데 5번 별표를 한번 쳐놓는데 지구단위 계획 수립된 지역 밑줄 그어놓고 하나 더 써놔야죠.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 지구단위 계획 성장관리 방안 수립됐다 하면 심의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친다. 잡아야 돼요. 자, 토속 채취량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의 거치지 않고 허가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5번이 정답입니다. 12번 숙제 갑니다. 12번 숙제. 자, 그 다음에 13번.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숙제. 안 해도 괜찮은데 숙제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120쪽에 14번 문제. 14번 문제, 이거 기출문제인데 기준에 대해서 틀린 건 없어요. 뭐 적절할 것, 뭐 이게 설치할 수 있을 것, 뭐 이런 형태로 나오죠. 그래서 한번 읽어봅니다. 이건 한번 다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숙제입니다. 한번 읽어보기 바라고. 자, 15번 가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의 여지가 있는 곳에, 개발 압력이 높은 곳에 기반시설과 건축물에 관한 관리방안을 얘기한다라는 거. 자, 틀린 것은 뭐냐? 1번. 성장관리방안의 수립권자는 개발행 허가권자인 도시군수입니다. 그렇죠? 자,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밑줄 그어요. 이자가 개발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구로 하여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도시군수가 수립한다. 이 내용이죠. 자, 2번에 기반시설의 설치 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입니다. 기반시설 네모, 건축물 네모일 거야죠. 자, 관리방안 밑줄 그어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유보용도 지역 네모에 꽂았습니다. 유보용도 지역 네모였고요. 자, 3번 가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변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밑줄 그어놓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20% 보존용도 포함할 수 있죠? 20%입니다.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존용도 지역 일부를 포함할 수 있다. 밑줄 그어야 돼요. 20% 갑니다. 자, 3번이 틀렸어요. 4번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민과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밑줄 관계 행정경과 협의 동그라미 지방도시의 심의 거칩니다. 심의의 동그라미 쳐요. 의견 청취하고 협의 심의 거치자. 자, 5번 갑니다.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맞죠? 개발 압력이 높은 곳입니다. 16번 들어갑니다. 개발행 허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투양관 밑줄 시장군수 의견 청취한다 안 한다? 해야지. 관할 지역의 C군의 지역을 어떻게 다 잘 알아? 국토투양관이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쳐서 제한하는 겁니다. 의견 청취를 해야 한다. 자, 2번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투양관 밑줄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거쳐 제한합니다. 연장할 때는 심의 없다. 그죠? 자, 3번 제한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회 한해서 2년이죠? 1회 한해서 2년. 원칙은 한 차례 3년인데 1회 한해서 2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자,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건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이 가능하다. 4번이 정답. 5번에 녹지적 밑줄 그어요. 이것도 16번 기출문제입니다. 20기 집단으로 생각하고 있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제한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연장할 수 없다. 녹지적과 계획관리적 써놔야죠.
보존의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그 다음에 환경유화. 이건 연장이 안 된다. 그 두 개는 연장할 수 없다에 걸립니다. 자, 122쪽 17번 문제 들어갑니다. 17번. 자, 국익법령상 개발 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정하는데요. 다음 중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시가와 용도 네모였어야죠. 시가와 용도 주, 상, 공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토지 건축물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 밑줄, 상업지역 밑줄, 공업지역 밑줄, 녹지지역 해당 사항 없습니다. 주상공이다. 맞죠? 2번에 유보용도 네모였고요.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 동그라미, 완화 동그라미. 강화도 하고 완화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유보용도. 자, 3번에 유보용도는 네모. 유자 생계죠. 자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에서 밑줄 밑줄 걸었습니다. 말한다. 자, 4번에 보존용도 네모였고요. 도시계획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가 아니고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자, 강화로 고쳐놓습니다. 4번이 틀렸고 5번에 보존용도는 네모.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어요. 밑줄 쫙 그어놓기만 하고 보존용도는 시가용도가 아니고 유보용도가 아닌 것을 말한다. 이렇게 잡아가면 돼요. 자, 18번 가겠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정 대상 지역이죠. 그렇죠. 난개발의 여지가 있는 지역들이죠.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 보기 어려운 것은 1번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 진행 밑줄 긋고 맞아요. 2번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예상 밑줄 긋고 맞습니다. 3번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 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이죠.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밑줄 그어요. 자, 4번을 보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밑줄 긋고 5번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됐다 하면 난개발은 없죠. 따라서 이런 데는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미 수립이 됐다는 얘기는 난개발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5번은 해당 사항이 없다. 자, 19번 갑니다. 성장관리방안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기반시설 및 건축물에 관한 관리방안인데 건축선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건축선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오른쪽 위에서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 개발행위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이 20번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우리가 20번 문제가 이 내용이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출발되는 거죠.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우리 도시군관리계획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요게 이제 우리 세 번째 기반이 설치하잖아요. 기반이 설치하는데 이게 이제 입안에서 이렇게 결정고시 가잖아. 이걸 이렇게 통과하면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하고 도시군계획시설에 자, 도시군계획시설이죠. 도시군계획시설 이거 하나 가지고 시험장 가자라고 얘기를 했죠. 공항 설치하자. 이렇게 되면 가양대교 남단부터 범함을 거쳐서 그리고 영종도까지 가자. 자, 이걸 1단계로 하고 이걸 2단계로 하자. 이런 내용이죠. 결정고시 되면 2년 내 어떤 효과가 있게 되어지느냐. 그때는 단기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한다. 이런 내용이죠. 자, 단기별 집행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2년 내 단기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 단기별 집행계획이 나오면 사업하는 거고 안 나오면 또는 여기에 3년 후에 하는 이쪽에 있으면 어떡할 거냐 하는 거예요. 제1단계에 포함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되면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이런 걸 등을 허가할 수 있다. 2단계에서 2년 내 단기별 집행계획이 안 나오면 2단계에서 쳐도록 하고 재촉한다로 걸린다 그랬죠. 재촉한다에 걸립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라든지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또는 기존에 건축물이 있었다면 건축물의 개축, 재축이죠. 이런 것들. 물론 여기에 따른 토지 형질 변경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런 것들. 근데 이 두 가지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이 두 가지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죠. 원상회복. 왜? 없었던 걸 설치한 거니까. 토지 소유자에 있어서 이거 설치한 소유자에 있어서 이 비용 부담으로 원상회복합니다. 그러나 이건 있었던 거니까 원상회복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되어진다고. 그래서 3개월 전까지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원상회복하자. 이런 내용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1번 허가권자는 도시공개시설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 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공개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뭐 여기서 도로 깔겠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뭐 건축행위 하도록 허가해버리면 어떡할 거야?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다. 원칙 이렇게 써놓고 2번 갑니다.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 동그라미 쳐요. 지날 때까지 단기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 밑줄 그어놓고 그 가설건축물의 건축 밑줄 이 범위에서 토지 형질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거죠? 이거요. 쳐들어 가고 가설건축물 건축 토지 형질 변경 맞는 내용이죠. 자 3번 갑니다. 도시공개시설 결정고시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단기별 집행계획에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공개시설 부지에서는 건축물의 개축, 재축을 허가할 수 있다. 맞겠네요? 그렇죠. 자 4번에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허가한 건축물의 개축, 재축을 원상회복해야 한다. 원상회복 의무 없죠? 그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이 두 가지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에서만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자 4번이 틀렸고 5번은 도시공개시설 설치에 지장이 있는 공작물의 설치와 그에 필요한 범위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할 수가 없다. 거기에 도시공개시설 설치에 지장이 있는 밑줄 그어요.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없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있으면 허가할 수가 없습니다. 자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틀렸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성장관리방안의 의무적 포함사항 두 가지죠. 기용돼야 한다는 거. 그러나 최고한도, 최저한도 높이는 없죠. 그거 숙제 중요한 거 21번. 자, 22번도 숙제 갑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숙제 가고 23번 가겠습니다. 21번, 22번 전부 다 숙제. 자, 23번 가요. 개발행 허가 제한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그래서 1번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중앙도시나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심의 거치 제한한다. 맞죠? 네. 원칙입니다. 2번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오염되는 경우 환경미화 여기에서 나왔네요. 네.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이거죠? 환경 동그라미 치고 한 차례만 3년 이내 기간 동안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맞죠? 네. 자 3번은 중앙도시나 지방도시 심의를 거쳐서 개발행 허가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은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렇죠?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밑줄구에 지정된 지역은 최장 5년간 제한이 가능하다. 맞죠?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 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바꾸면 안 돼요. 그죠? 자, 5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려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사유 이런 것 등을 미리 고시에 밑줄 그어놓습니다. 미리 고시에 밑줄 그어놓고 자 넘어갑니다. 126쪽. 자 24번 25번 하지 마세요. XX 너무나 많습니다. 문제. 자 26번 갑니다. 26번 개발행위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밑줄 그어요. 자 여기서는 심의 생략한다. 심의 생략한다. 자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 지방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랬는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로 고쳐놓습니다. 1번 틀렸어요. 자 2번도 틀렸네요. 지방자치단체 밑줄 그어요. 도로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국가 등의 공공단체는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아니한다.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한다에 걸립니다. 자, 1, 2번 정답 2개 나오네요. 정답 2개. 자, 3번 보겠습니다. 이행보증금 예치 금액은 밑줄 그어놓고 총 공사비 20% 이내 밑줄 그어요. 맞죠? 4번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에 따라서 원상회복 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안 돼요? 행정 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 할 수 있다. 밑줄 그었습니다. 5번 행정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넘어가서 128쪽 27번 숙제 갑니다. 자 기출문제입니다.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설명 끝났으니까요. 28번 가요. 27번 숙제예요. 자 개발행위 하는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공공기관 밑줄 그어놓고 국가 등의 공공단체 이행보증금 납입 의무이 있다 없다? 없다. 맞는 내용이네요. 자 2번 지구단위 계획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 밑줄 긋고 여기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에 밑줄 긋습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3번 농어촌 정비보다는 농어촌 정비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밑줄 그어놓고 만주, 상자, 생산 이런 거에 개발행 규모의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아니한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건 제출해야 되는 거지. 어디에서 않는 거냐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고쳐야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이렇게 바꿉니다.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갑니다. 자, 도시공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쭉 해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공계획 사업 밑줄 그어놓고 맞죠? 29번 들어갑니다. 공공시설 귀속 문제. 자, 선생님들 요거예요. 다시 한번 갑시다. 따라서요. 행정청, 비행정청. 새거 흥거용. 무상규속, 무상양도. 자, 한번 봐요. 자, 틀린 것은 1번.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무상규속으로 끝나야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된 것은 무조건 관리청에 무상규속됩니다. 맞죠? 자, 2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도 무상규속됩니다. 행정청이니까.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도 행정청이니까 무상규속된다. 맞죠? 3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규속됩니다. 새로이 설치된 것이나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이 나오면 무조건 절대적 무상규속입니다. 관리청에. 자, 4번.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종래 공공시설을 얘기하죠.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해버리면 안 돼요.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설치비용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 갑니다. 특별시장 시장군수는 도시군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에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듣자. 공공시설에 속한 관리청 의견 듣자 밑줄 그었습니다. 자, 130쪽 갑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나오고 있죠. 1번 갑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밑줄 그어요.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자, 도시군수가 지정하죠.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 개발행위 허가권자입니다. 밑줄 그어놓고 이자가 지정권자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 푸는 사례도 있어요. 2번에 주거동그라미, 상업동그라미, 공업동그라미 치예요. 여기에 녹지지역 빠집니다.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3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건폐율 밑줄 용적률 최대한 되고 50%까지 밑줄 그어놓습니다. 강화 동그라미 치였죠. 이걸 완화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적용한다. 4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도시기능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심의 동그라미 치고 맞죠? 자, 5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준 동그라미 치고 기준하면 무조건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바꿔놓습니다. 5번 틀렸네요. 자, 2번 갑시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뭐냐? 1번. 개발밀도 관리구역 안에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 되고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 강화 동그라미 치니까 맞죠? 네. 자, 1번이 정답. 2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대하여 기반시설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주기적 검토. 변화가 있을 때 검토하는 게 아닙니다. 주기적 검토로 바꿔야 돼요. 변화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주기적 검토. 기반시설을 주기적 검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고 주기적 검토. 자, 틀렸고 3번 갑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 명칭 변경 밑줄 그어놓습니다. 대하는 지방도시기능의 심의를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심의를 같이 명칭 변경과 함께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 같이 거쳐야 돼. 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나와 있나? 거기에 거기에 동그라미 몇 번에 나와 있나?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해설란에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변경할 때 있죠. 심의 거치잖아요. 심의 거칠 때 개발밀도 관리구역 명칭 변경에 대해서도 같이 거치는 거예요. 심의를. 이것도 심의사항이야. 밑줄 그어놓고 심의 대상이라고 써놓습니다. 그래서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또 틀렸고 4번에 공업지역 밑줄 그어요. 개발행위로 인한 기반시설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 있죠. 이런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지? 있다.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니까 지정될 수 있다.
자, 5번에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고 도시건설 개발행 허가권자죠. 특별시장부터 시장 분수까지다.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자, 오른쪽 3번 숙제 들어갑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번 확인 학습해보고 숙제. 자, 4번 가겠습니다. 4번 문제. 개발밀도 관리구역 및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이 지정한다. 위주고요.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입니다. 그래서 중복 지정할 수 있다라고 요즘에 뜨고 있어요. 시험 문제가. 중첩에 지정할 수가 없지. 개발밀도 관리구역 밖의 지역에만 지정돼야 되니까 기반이 설치할 수 있는 곳, 없는 곳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2번을 보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는 당해 용도지역에 정의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 범위에서 밑줄과 용적률 강화죠? 강화에 동그라미 칩니다. 자, 3번의 주거지역 밑줄거요.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향후 2년 이내 이렇게 되죠. 항상 20% 퍼센트 나오면 기준이 20%입니다. 동그라미 치고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지정될 수 있다. 지정 대상 기준입니다. 이게 맞는 내용이에요. 자, 4번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되며 부과 대상 토지면 이와 비슷한 토지 물납이죠. 할 수 있다로 바꿔놔야 됩니다. 있다로 바꿔놔야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 기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가 전전년도 개발행 허가 건수보다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퍼센트 나오면 무조건 20%. 인구 증가에도 마찬가지. 자, 5번 들어갑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밑줄 긋고 개발이익이 현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중복 지정할 수 있다. 틀렸죠? 개발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에 지정되기 때문에 중복 지정할 수 없답니다. 자, 2번 갑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 없어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친다. 이렇게 가잖아. 이 내용이잖아. 주민의 의견 청취 후에 심의 거친다. 이렇게 나오지. 뭔 승인 받자 이런 내용이 없다고. 국토교통장관 승인 이 내용 자체가 없어요.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 거쳐 지정하는 거지. 자,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 시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1년이 된 날에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이게 작년 재작년 시험 문제가 돼요. 이게 이 시험 문제가 요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이 보안고에서 OS가 나오도록 돼 있으니까 저는 새로운 지문 같은 거 보면 절대 두 번 읽어보면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나오도록 돼 있어.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입니다. 자, 4번은 납부한 기반 설치 비용은 해당 도시 기반 설치나 용지 확보 등에 사용될 수 있다 그랬는데 반드시 여기에만 사용돼야 돼요. 여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고칩니다. 다른 데 사용되면 안 돼요. 여기에만 사용돼야 한다. 기반 설치 비용은 기반 설치와 관련된 내용에만 사용해야 되죠. 자, 5번을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는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 한도의 50% 범위 안에서 용적률 강화. 용적률 강화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야.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바꿔야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으로 바꿔놓고. 자, 6번 똑같은 내용 나옵니다. 자, 설명 다 나갔어요. 숙제 가겠습니다. 숙제. 자, 7번 들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죠. 여기에서 지정 대상이 될 수 없는 지역은 그랬습니다. 자, 1번에 자, 기출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기출문제입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해제되어 개발행위가 집중되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죠. 도로 설치하자, 상하수 설치하자. 그죠? 자, 2번 계획관리지역에서 개발이 좀 묶인 땅에서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막 개발되는 거예요. 높은 고층 아파트 들어옵니다. 이런 데 지정할 수 있겠죠? 자, 3번에 주거지역에서 개발된 지역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개발이 안 되는 지역으로 묶어버려요. 거꾸로 가는 거죠, 지금. 이런 데는 안 되겠지. 그래서 이게 3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개발 가능성이 많은 지역, 이런 데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고 개발행위가 일어난 지역이니까. 자, 3번이 정답이에요. 자, 4번은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00건이었으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130건, 20% 이상이죠? 그죠? 100건에서 130건이면 20% 이상 넘어져요. 네, 맞네요. 자, 올해 건수는 아직 이제 통계로 안 잡혔으니까. 자, 5번을 보면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5%인 이 시에 속하는 지역으로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30%인 지역, 20% 이상 증가했죠? 자, 이런 데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하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중처바에 지정될 수 없다. 있다 해보면 안 돼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기반설치 못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설치 하는 구역이니까 이게 중복 지정이 안 되겠죠. 2번에 보면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에 해당한다. 대학은 그랬는데 대학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내에 설치가 안 됩니다. 대학만큼은 안 되죠. 자, 3번 가겠습니다. 기반설치 비용은 현금을 납부로 하되 밑줄 권하여 부가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죠. 물납 인정입니다. 이 내용 기출문제입니다. 이 내용도 기출문제입니다. 있답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됩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였다가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이다 하면은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 있잖아요. 세 가지.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세 가지 있지? 2년 연장 가능하잖아. 심의 거쳐서 안 거쳐서? 안 거치고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거치지 아니한다. 5번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고시로부터 1년이죠.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이렇게 나오죠. 자, 9번 갑니다. 기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주거, 상업, 공업, 동그라미 치죠. 자, 두 번째 줄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밑줄 그어요. 건폐율 용적률 강화, 밑줄 강화 동그라미 칩니다. 맞죠? 자, 오른쪽 위에 갑니다. 2번 이 법 개정으로 인해서 행위제한이 완화, 밑줄 그어놓고 완화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쳐요. 이때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아니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맞죠? 네, 맞는 내용. 자,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 의견 청취 듣고 그리고 심의 거쳐 지정하거나 변경하죠. 똑같은 절차가니까요. 자, 맞습니다. 4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기반설치 비용이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건축물에서 200제곱미터 초과 밑줄 그어놓습니다.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 네모였고요. 이걸 개축, 재축으로 바꾸면 안 되죠. 뭔가 연면적이 늘어나야 되니까 신증축 행위로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자, 5번 시장군수는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거죠. 주민의 의견 청취도 하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10번 하지 마세요. 이런 것까지 하지 말고 11번 가겠습니다. 자, 11번 별표가 빠졌네요. 한번 해봅시다. 별표를 한번 쳐놓고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에 대한 내용이죠. 틀린 것은 뭐냐 그랬습니다. 1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밑줄 긋고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밑줄 그어요. 기반설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 면적입니다.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되고 우리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원칙적으로 30만이죠. 그렇죠? 여기는 10만이다. 자, 2번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섭니다. 밑줄 그어놓고 연접 합산하겠다는 뜻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해야 된다. 자,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 경계는 밑줄 그어놓고 두 번째 줄 끝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건 밑줄 그어요. 맞죠? 자, 4번 갑니다.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행위 허가 건수보다 10% 이상 증가한 지역에 자, 20%죠? 퍼센트 나오면 무조건 20%야.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5번. 자, 4번이 틀렸어요? 4번, 5번도 20% 밑줄 그어요. 맞죠, 이건? 자, 12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유발개수 이런 거 하지 말고 X 해놓고 넘어갑니다. 자, 13번 가보겠습니다. 1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지수는 기수로 본다. 맞죠? 이 내용 맞는 내용입니다. 별표 쳐놔야 돼요.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이 기반설치 계획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2번 갑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고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설치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걸리죠. 그죠? 자, 2번이 틀렸네요. 자, 3번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밑줄 그어요. 맞죠? 자,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는 할 거 없고 이런 내용도 있다는 거. 자, 5번은 기반시설치 비용은 밑줄 그어놓고 제일 끝에 물납 인정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맞습니다. 자, 14번 하지 마세요. 15번도 하지 마세요. 이런 거 기반시설 유발개수 안 해야 고득점이 나옵니다.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 지을 겁니다.